4월 9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저녁이에요. 제가 좀 빠르게 좀 지금 바쁜 시간대인데 한 10분 정도만 영상을 남기려고 이렇게 또 휴대폰을 켰습니다. 요즘 경주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법륜이라고 하는 승려가 어떤 뭐 정문적답 뭐 이런 형태 또는 뭐 강좌 이런 것들에 초빙되어 가지고 이벤트를 한다는 플래카드가 여기저기에 많이 걸려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과거보다 뭐 물론 어떤 사업이든지 사람이든지 인기의 지명도가 이렇게 확장이 되겠지만 이 사람 역시 지금은 굉장히 커져 가지고 과거에 예능 프로그램에도 나오고 연예계에도 인맥을 만들 정도로 굉장히 확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과거에는 그런 관련된 어떤 정보도 부족하거니와 또 그분도 그 사람도 이렇게 지명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몰랐는데 저의 6년 선배 한 분이 시간 날 때마다 그분의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배울 게 많다면서 또 재밌다면서 이게 계속 보는 걸 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역시도 그 유튜브 영상을 요 최근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에 찍혀 있는 것들은 뭐 한두 편 빠졌을라나 모르겠습니다. 다 봤습니다. 제가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봤는데 뭐 말 잘하고 일단 특징은 그 다음에 재밌기도 하고 이 관중을 이렇게 집중시키고 이렇게 끌어가는 어떤 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꾸 말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말빨이 늘었겠지만 뭐 글도 꽤나 읽었다고 느껴졌습니다. 읽은 게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어떤 것을 말하더라도 예를 들어 노래를 하더라도 노래 가사를 외워야 말할 수 있듯이 뭔가 본 게 있으니까 말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한 2주 전에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그 식당에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편액이 걸려 있고 거기에 뭐 내용은 제가 뭐 외우기도 싫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못 봤는데 법륜이라는 사람이 썼는 그 편액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라고 하니까 저는 대충 알아요. 아는데 선물 받은 거라서 걸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인데요? 하니까 이렇게 씩 웃으시면서 저는 우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 그러니까 법륜에 대한 정의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말 뼛속까지 보수라고 생각했던 우리 어머니 근데 그 당시에 보수라고 한다면 반공의식에 기반한 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에드먼드 버크라고 보수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에드먼드 버크의 어떤 보수의 가치, 그 다음에 영국적인 자유주의에 입각한 보수의 가치에는 걸맞진 않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그 산업화 그리고 새마을 운동의 역군들이 가진 보수의 어떤 한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치. 물론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었고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진화해야 될 보수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적 지형에서는. 이제 그렇게 뼛속까지 보수라고 생각한 우리 어머님조차도 야 법륜 그 뭐 한다는데 한번 나도 들으러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사람은 굉장히 현혹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학적이기도 하고 현혹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쫙 이렇게 훑어보면서 뭐 이런 거예요. 대충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삶의 고민들을 질문한 즉슨 스님
귀신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제 이 법륜이 사람 좋은 특유의 그 웃음을 막 웃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거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지요. 자기 생각한 대로 살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또 나이 좀 있는 여자분은 딸에 대해서 다 큰 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를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이제 이 법률이라는 사람이 그래요. 다 큰 딸인데 내버려 놓았어요. 그냥 독립을 시켜야지. 그거 왜 붙잡고 그래 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겁니다. 뭐 제가 나이에 있었을 만큼은 그분보다는 한참 어리기 때문에 그 시금방지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정문적답이라면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내 생각 그냥 말하면 되잖아요. 뭐 공감을 얻느냐 안 얻느냐 그 다음 문제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게 뭐 그렇게 큰 깨달음이 있는 강연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다니나요? 자, 제가 이 영상의 제목을 경주에 휘몰아치는 중풍이라고 이제 붙이려고 해요. 중풍이라고 하면 우리가 뇌졸중입니다. 정이 아니고 그죠? 망치로 때리듯이 증상이 온다 해서 뇌졸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중풍이라고 일컬어지는데 그러면 질병을 말하는 거겠지만 제가 그게 아니고 어떤 그 직업군 또는 그 사람들의 어떤 무리를 두고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는 승려라는 표현을 쓰거나 아니면은 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은 비하하는 표현이 전혀 아니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교사라고 할 수도 있고 쌤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중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풍은 이때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스님이라고 님자를 자동적으로 붙여버리는 그 조사 구성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왜 그대로 님이라고 붙입니까? 스라고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중이라고 합니다. 중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중이든 중이 아니든 노숙자라고 하든 배울 가르침이 있다면 존경을 하고 이상한 걸 가르치면 땡중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사기꾼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승려 복 입고도 사기치면 사기꾼이지 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이야기는 안 했어요. 어쨌든 그 사람을 저는 스님이라고 부르기 시기 때문에 중 그리고 그 사람이 일으키는 바람 확장성을 표현한 바람풍 해서 중풍이라고 하겠습니다. 경주에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경주뿐만 아니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보수, 흔히들 말하는 보수, 우익의 뭐 코어까지 되겠습니까만은 이 경주, 대구 지역도 새빨간 데 많거든요. 사실 어쨌든 코어라고 그래도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 지역에 깨뜨리러 왔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의 책이 있습니다. 쟁점을 파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읽었습니다. 꼼꼼하게 읽었어요. 그때도 저의 어떤 이 사상적인 얼개가 완성될 때가 아니랐기 때문에 하지만 거북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거기 보면은 연방제를 옹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연방제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글자를 배우고 난 나이, 글자를 알게 될 만한 나이 때부터 또는 사람 말을 알아들을 나이 때부터는 무조건 외우고 알고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용어가 바로 이 연방제라고 하는 용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산화입니다. 이것은 한국가에서는 같은 체제로 뭉쳐집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독일 이야기를 한번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책을 펴놓고 있지는 않은데 독일의 연방제, 미국의 연방제는 하나의 단일 체제 안에서의 지방자치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면적에서라든지 이런 면에서 그런 나라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다고 보지만 더구나 이 사람이 말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 체제 일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한 국가인데 같은 체제가 아니라 다른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가령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죠. 또 영국에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체제를 무너뜨릴 만큼의 여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요만큼 정도, 정말 미비할 정도의 자기의 어떤 표현의 주장만큼을 허용해주는, 그러니까 자유를
깨뜨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이설을 인정해 주는 것이 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방제라는 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이 추진하던 것이었고, 그 다음에 김대중도 그것을 떠받들어서 함께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람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얼마 전에는 보니까 경주고등학교도 강당을 빌려서 쓰고, 뭐 서라벌 문화회관, 동국대학교는 빨간 학교입니다. 다 쓰고 있는데, 경주고등학교는 그래도 경주에서는 의미가 있는 학교인데, 수봉재단이라고 해서 정교조 교사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정교조 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주에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인 문화고등학교, 문화중학교도 정교조 교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두 명 생겼을까요? 예, 사립 학원이죠. 그러한 곳에 이 사람을 강연을 하는 장소를 빌려줬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저는 봐요. 학교 측에서는 그런 걸 개념 없이 빌려줬을지언정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종횡무진 경주 또는 이 대한민국을 아주 샅샅이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봉재단 그 경주고등학교에 제가 행정실에는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긴 알고, 정체성에 대해서 알긴 알고 그렇게 강연 장소를 대관을 해줬느냐 하고 제가 좀 따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도 전화 끊고 난데 그 다음부터 좀 알아봤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딱 그까지였죠. 이 사람은 성공회대학교에서도 강연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회대라고 하면 간첩 신영복이 20년 2개월을 징역을 살고 와서 통혁당 사건을 일으키다가 전모가 밝혀지면서 징역을 살고 나와서 강연을 주로 뛰던 그런 대학교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아주 걸출한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재정 씨도 아마 이 학교 나왔을 거야 아마. 이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주름 잡고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김재동이가 성공회대에 가서 신영복을 만나서 수업을 들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재동, 신영복, 그 다음에 법륜의 본명은 최석호입니다. 최석호, 이렇게 쫙 감자줄기처럼 연결이 됩니다. 그림이 나오죠. 이 사람은 이 강연을 아까 말했듯이 재밌게 하면서 휘몰아가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 이 사람이 가진 화두는, 결정적인 화두는 하나입니다. 연방제를 통일로 해야 된다. 연방제로 통일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분명히 이 사람들은 그런 화두를 들고 나올 거예요. 전쟁이냐 평화냐 라는 화두를 들고 나올 겁니다. 굉장히 사악한 아젠다입니다. 이 사람이 북한에서 주민들이 노예 노동, 즉 다시 말해서 후기 조선의 형태로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주의적인 또는 봉건주의적인 체제가 아니라 거의 신정국가로 되어 있는, 신정집단으로 되어 있는, 사이비 신정집단으로 되어 있는 그 북한 체제 안에서 신음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 그리고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짐승보다 더 못하게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그 수많은 강연 프로그램에서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사악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냐 평화냐라는 것은 거기에 그 프레임에 휘말려 들어가면 바보겠지만, 휘말려 들어간다 하더라도 과연 그런 북한의 인간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면 하자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공산화된 통일로 살아가는 그게 평화입니까? 노예의 평화, 그걸 원하나요? 그 실체를 알게 되면 대한민국 사람들도 생각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안 돼 하고 총을 들고 일었을 겁니다.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피를 기꺼이 흘릴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법륜이라는 사람을 위시한 이쪽 진영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저는 30대, 40대는 김제동이가 마크한다고 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약간 40대는 교집합이 있을 겁니다. 40대, 50대, 60대를 마크하는 사람은 최석호, 법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양하겠지만 그 둘만 놓고 볼 때 그 둘이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흔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법 영향력이 높아졌잖아요. 그래도 김제동이가 KBS 공영방송에도 프로그램 하나 맡아가지고 수억씩 벌고 있다면서요. 또 이 최석호 씨도 이 승려복 입고 다니면서 아주 그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걸만 봐도 영향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다고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0대는 김제동과 법륜 중간 정당에 이렇게 조금 섞여가지고 어쨌든 좀 포획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는 듯해요. 있는 듯하고 그 다음에 그 윗대 나이들은 이 최석호 씨에 대한 전혀 거부감 없이 그대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정말 그 사람이 뿌리는 이념에 아주 샤워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딱 이 사람들의 아까 최석호 씨 책 쟁점을 파하다라고 하는 책도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사람들의 쟁점을 파하기 위해서는 딱 질문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늘 외쳐대는 민주화가 종류가 있는데 무슨 종류의 민주화를 주장하느냐 당신들은.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 하자는 말 절대로 안 합니다. 민주화 하자고 합니다. 민주화에는 종류가 많아요. 다음 이 사람들이 부르짖는 평화는 무슨 평화냐라고 질문을 해보십시오. 무슨 평화? 어떤 체제에 놓여있는 평화, 어떤 체제의 국가가 영위하는 평화냐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재밌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법륜이라는 최석호 씨가 이 프로되는 베트남전이 끝나고 베트남이 공산화되기 전에도 소위 종교인들 그 중에서 이 베트남 중들이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자기 몸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도 스스로 셀프 화형식도 하고 평화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저는 베트남 사람들은 순수한 민족주의자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미군도 인정했었던 것이고요. 또 그 이후에 중국이 쳐들어갔을 때 중국과 베트남의 같은 공산주의 계열의 전투가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베트남은 어떤 이념보다는 민족주의적인 기질이 강한 국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트남에 있는 중들이 자기 몸에 평화를 부르짖으면서 불을 붙일 때에는 순수함이 있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불어닥치고 있는 이 각종 종교인의 색채를 띤 사람들 또는 학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정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부르짖는 평화는 순수한 민족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러므로 모른다면 바보고, 알고 그런 활동을 하고 다닌다면 당연히 사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외에는 벗어날 길이 없는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긴 알까요? 정말 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되면 그들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들의 목숨이 연명할 수 있을까요? 다 죽습니다. 특히 공무원들, 전공노도 있죠. 공무원 노조, 노란 리본 달고 다니면서 많이 까불고 다니죠. 목숨이 유지될 것 같나요?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체제가 있을 때 그런 장난도 치고 노는 겁니다. 철부지 짓을 다 그만두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최석호 씨의 강연을 들으러 다니지 마세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이러쿵 저러쿵 수다 뜨는 겁니다. 차라리 마음 맞는 친구나 선후배들이랑 막걸리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세요.